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평균이 되어버리니 다들 무리해서 부자가 되려는 거고, 그게 안되면 불행해지는 거죠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부자하고 성공이 미쳐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자 좋죠. 성공하는 거 좋은데, 확실한 것은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가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다 못 되는 게 부자가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다는 게 부자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보통 우리나라의 성공이 그런 거잖아.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높은 어떤 재산을 거머쥐는 거. 그런데 너무 여기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부자하고 성공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가 못 됩니다. 못 되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이제 서민 단계에서 잘 되는 케이스를 계룡남이라고 부르죠.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를 얼마나 봤습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를. 그냥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를 그냥 명문대 다니는 거 그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명문대 다니는 것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명문대 나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걸로 봐주지 않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전문직을 일하는 것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공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명문대나 전문직 가는 것은 디폴트 값이에요. 거기다가 그만한 부도 있어야 돼. 뭐 서울의 어떤 강남에 아파트 같은 거 뭐 대출 없이 있어야 된다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서 뭐 전문직이나 이제 각종 부수입을 이제 벌고 있다거나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부자 되기 힘들고 성공하기 어려워요. 근데 부자가 안 된다고 해서 사는 게 의미가 없을까? 성공 못 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별 볼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꼭 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꼭 일정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다 가치가 있어요. 존중 받아야 되고.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분법적인 사과를 가지고 있어. 뭐 아니면 돈하고 부자가 되지 못할 바에는 그냥 돈 쓰면 살겠다. 어차피 이렇게 모아봐야 부자 못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TV로 보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그거 사례에 얼마나 된다 그래, 디디디님. 일단 뚝배기한테 맞으시고. 세대 맞으시고. 아니, 웃긴 게, TV에서 보는 사람, 우리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저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한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TV를 왜 봐요? 실제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TV를 보는 거잖아. 스포츠 스타 중에 메시 같은 사람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중에 한 명 아니야? 메시, 호날두는? 수천만 명. 여러분, 축구, 스포츠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축구 선수, 전 세계 축구 선수 최상급 아니야? 아니, 전 세계 축구가 아니라 스포츠 통틀어서 그 최상급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소수점은 얼마 되겠냐고. 한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겠지. 수천만 명. 이게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린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 형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을 안 하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에 맞게 가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면 된다고요. 무리하지 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괜히 한 번에 여러 단계를 한 번에 가려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이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괜히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거지고 날려먹는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한 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소수를 제외하고 못 일어납니다. 뭐 투자했다가 원금 다 날려먹고 1억 이상의 빚이 있으면 그거 갚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 빚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 성공하는 것보다 뒤로 자빠지지 않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 모으는 게 쉽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안 쓰면 모이거든요. 딱히 갖고 싶은 게 없다 보니 크게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외제차나 명품, 옷도 안 사고 맛집도 안 가고 연애도 안 하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모입니다. 아주 가끔씩 갖고 싶은 피규어 생기면 살 때 있긴 하지만 그런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고 지난달 지출 예역을 보니 80만원 정도 썼습니다. 월세랑 공과금이 20 정도, 보험료가 실비랑 합쳐서 7만원, 나머지가 먹고 사는 생활비랑 주유비 정도였네요. 붕어 형 영상 보면서 요즘엔 치킨, 족발 같은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평일엔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주말에나 만들어 먹으니 최소 150에서 많으면 180까지 매당 모으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달에 50도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지금 최소 150에서 많은 180까지,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서 모은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모아도 부자 못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은다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모으는 것만 해도 지금 내 나이 때 어떤 보통의 청년들보다 한참 앞으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저축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달에 100만 원 이상 넣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게 쉽다. 이분한테는 쉬워요. 근데 이분도 맨 처음부터 돈을 모으기 쉬웠던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돈 모으는 게 습관이 되고 잡혀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돈 모으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돈 모으기 쉽다고 이렇게 단번에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동안 돈을 모으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정도 돈을 모으는 거는 나한테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돈을 모으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돈을 모은다는 건 뭡니까? 안 쓴다는 거잖아요. 안 쓴다는 게 특히나 지금의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갖고 싶은 게 많거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결국 돈을 모은다는 거는 내가 안 쓴다는 거, 내가 그런 사치품에 돈을 안 쓰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안 한다는 거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거를 안 간다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 하면 문화생활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각오한다는 거잖아.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살려고 하면 못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고. 그래서 이분 말대로 돈 모으기 쉽다는 얘기는 나는 어느 정도 사치품이나 어떤 주변 어떤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통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제를 잘해야 돈을 모으는 겁니다. 요즘에는 돈 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돈 나갈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인프라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프라가 좋아진 게 오히려 돈 모으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 사소한 것마저도 돈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분처럼 되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딱히 갖고 싶은 게 없다 보니 크게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보통의 젊은 남자들이 갖고 싶은 게 없다.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남자면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 갖고 싶은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요즘에는 그런 통제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남자나 여자나 보통 젊은 나이 때는 갖고 싶은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이분처럼 딱히 갖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통제를 잘 해왔다는 거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외제차나 명품, 옷 같은 거 안 사고 맛집도 안 가고 얘네도 안 하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모입니다. 이런 걸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 같은 거야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모은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못 살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돈도 안 쓰고 살아요? 어떻게 자기 뭐 명품도 없습니까?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삶입니까 이게? 감옥이지 이게. 이렇게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이만큼 각오해야 돼요. 이분처럼 하려면. 이분이 보니까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돈을 최적화시켜서 잘 쓰는 것 같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요즘 사람들은 봐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명품도 있어야 되고 옷도 좀 계절에 맞게 사야 되고 맛집 같은 것도 가져야 되고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요즘 사람들처럼 돈을 써버리면 이 돈을 못 모은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돈 모으기 쉽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분한테는 익숙하기 때문에 쉬울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평균적인 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굉장히. 일단 사치품에 돈을 안 써야 되고 문화생활을 안 해야 되고 배달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이게 젊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9명 못합니다. 장담하건대. 그리고 치킨, 족발 같은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요. 이거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분이 치킨, 족발을 직접 삶아가지고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식자재 마트 가면 반조리 식품이 있어요. 반조리 식품. 치킨도 에어프라이기로 데워 먹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 사 먹는다는 뜻일 거예요. 족발도 아마 배달 음식 족발 안 먹고 시장 족발 먹을 거예요. 시장 족발. 여러분들 족발 싸게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켜 먹지 마시고 족발 다리 썰어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양 엄청 많아요. 그 한 12,000원에서 대짠 15,000원 해요. 거기에다가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비빔면을 같이 먹으면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족발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비싸거든요. 족발이. 중짜만 해도 한 35,000원에다가 배달비가 한 4만원 돈 나옵니다. 족발이 맛있긴 한데 굉장히 시켜 먹기엔 부담스러운 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시장 가가지고 족발 삶은 거 있잖아요. 썰어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양 엄청 많아요. 맨날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나 그 시장 가서 포장된 거 사 먹는 거나 맛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 차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 뭐 비빔면 몇 개 끓여가지고 먹으면 맨날 배달시켜 먹는 거 비슷해요. 아마 그렇게 해 드시는 것 같아, 이분이.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도 돈 계속 모으시고 열심히 그 본인이 만들어왔던 루틴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도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하겠네요. 아무튼 댓글로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